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노무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2020년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5월에도 이어졌으나 상실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둔화세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직접지역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산당공이 관리하고 있는 63개 국가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설치비와 운영비 등 재정 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집안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재무, 회계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퇴직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금융위가 각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 인력을 모집하고, 중기부는 기본 교육 및 직무 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해 중소기업의 재무 회계 분야 현장 코칭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재무, 회계 분야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연기된 부산 공기업 채용 시험이 재개됩니다. 부산 공기업 중 올해 처음으로 부산환경공단이 신규 채용 필기 시험이 6일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미뤄진 부산 공기업 채용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LG는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올 하반기부터 연중 상시 채용 체제로 바뀝니다. 인적성검사도 오는 9월부터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에서 면접 대상자 전원에게 태블릿 PC를 사전에 제공하고 언택트 채용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달로 예정된 영상 그룹 면접을 위해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에게 영상통화용과 면접 자료용 갤럭시 태블릿 PC 2대와 거치대, 가이드북 등으로 구성된 면접 키트를 면접 일주일 전에 집으로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7개 계열사가 이사회 산하의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운영합니다. 삼성전자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지정해 열린 기업 경영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실업대란으로 치닫던 미국 고용시장이 대반전되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5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은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2,0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던 지난 4월 바닥을 치고 일자리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령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승하는 무급휴직이나 자진퇴사 강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나 전배, 전근,
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내려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무급휴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의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과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기업을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는 인정 범위 확대와 장애인 기업 확인 유효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해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사측은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로 근로자들에게는 각 100만 원씩, 금속 노조에게는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